안녕하십니까. 집에를 갔다가 다시 제 사랑하는 양수리 집으로 갑니다. 신났다. 오랜만에 저쪽 강변북로로 가려다 또 반포대교가 그리워서 이쪽으로 한번 와봅니다. 와, 정말 6개월 만에 와보니까 정말 모든 거에 도로도 생소하고 막 좀 어설프답니다. 아까 반포대교를 한강대교 건너올 때 약간의 실수를 했답니다. 여기는 지금 미군 부대 앞 우측으로 반포대교를 가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포대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리를 다 좋아합니다. 갑시다. 오늘의 일과를 멋지게 마치고 양수리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라. 옆에 지금 집에서 연씨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냥 가득 있었는데 그걸 가져온다는 게 3일일까봐 그냥 부랴부랴 뛰쳐나온 게 아휴, 대봉 연씨가 그냥 그립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감이 어디에서 온다고 봅니까? 모든 그 몸에서 일단 몸가짐, 옷차림, 어떤 그런 것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저는 온다고 봐요. 저는 뭔가 조금 오늘 미완성이다, 뭐 옷도 그렇고 뭐 머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좀 산만한 상태가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소심해지고 좀 그래요. 특히나 여자들은 그런 매무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사장이 저 언니는 화장을 안 하면 빼꼼 내다보고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린다고 막 흉을 봐요. 그런데 저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수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차라리 안 나타나는 게 낫다라는 주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서울에 온 이유는 관리를 받도록 왔습니다. 저는 6개월마다 제 자신에게 투자를 한답니다. 어차피 관리가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면 정말 사람들은 자연미를 추구해야 된다, 막 그렇게 곱게 늙어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또 나이가 들어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망가졌을 때 그 기본을 잡아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더 유지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관리하는 데는 어떤 또 물질이 필요하죠. 굉장히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선택해서 받으면 정말로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또 물론 집에서 아무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젊어서 예쁜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늙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역행하지 못하지만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도 높일 수도 있고요. 우리 어머니는 96회 그 전 90세 그 전에도 항상 그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어머니는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뭐 스킨로션 그런 건 단 한 번도 바르지 않으셨어요.
진짜 옛날 어머니시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늙으셨는데도 워낙 타고난 피부가 고우셔가지고 시골에 계실 때는 어머니가 되게 얼굴이 까맸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옛날에 그 큰 우리 어머니 밭에 가서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목욕을 그 냇가에 가서 막 같이 하면은 속살이 유난히도 엄마가 아주 백색이었어요. 핑크빛 분홍색이었어요. 아주. 그래서 서울에 이제 어머니를 시골에서 모시고 왔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서울 할머니 팜칠 정도로 어머니가 너무 고운 어머니가로 변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어머니 모시고 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할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이쁘시냐고 그냥 다 와서 한번 만져볼 정도로 그렇게 피부가 고우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 고운 피부는 안 닮은 것 같고 저는 노란 황색 닭처럼 생겼어요. 아 짜증나.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약간 기미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생기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신 그 텃밭에서 오이를 갖다가 얼굴에다 붙이셨어요. 오이만 보면은 어머니가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게 오이를 붙여서 어머니 침대에 가서 무심껏 들어 누웠다가는 그냥 오이에 그 차가움에 그냥 깜짝깜짝 놀래곤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오이를 붙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놀래면서도 저 90 다 돼 90이 이제 내일 모레면 100살이신데 뭔 저렇게 그런 걸 하시냐고 이제 막 속으로는 그랬지만 여자는 100살을 먹어도 진짜 여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존경스럽고 어머니께서 그 시골에 여기 이제 양수리에 오셔갖고 텃밭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엄마가 여름에 까매지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텃밭에 그 진짜로 오이가 좋은 거는 우리가 사람이 먹고 그 꽁댕이나 이렇게 오그라지는 U자로 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자연산 오이를 갖다가 붙였더니 일주일 만에 가니까 얼굴 백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이가 그 미백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저는 우리 엄마를 통해서 그걸 확실히 아주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붙이진 않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늘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받고 나면 왠지 그냥 자신감이 이렇게 뭔지 그냥 퍼펙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30대 39살 될 때도 거울 앞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이 봐도 그 예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거울을 보기 싫고 내가 너무 늙었지, 내가 아니다, 이게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팔자주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짜증이는 진짜 짜증이 나요. 그런데 저번 날에 리즈 시절 어느 선생님께서 자기는 그 리프팅 이렇게 막 요즘에는 여러 가지 시술이 많잖아요. 실 리프팅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거 당기는 거 이렇게 귀 앞쪽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절제해서 올리는 그런 시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 목주름까지 없어졌다. 막 너무 좋아하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전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이건 선전이 아니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씩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하고 자기 자신 하나를 가꾸지 남을 가꾸려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을 정말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가꿀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씩 저는 거기에 항상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6개월 단위 또 아니면 시간 있을 때 연륜을 껴서 그래서 항상 제가 관리를 받고 그래도 그렇게 받은 결과 사람들이 제 나이를 보지는 않아요. 항상 그래도 최소한 5살 정도 낮게 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쪽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강남대로 한남대교. 그래서 빨리 가서 여기 담쟁이 동굴. 아까 봤던 그 나무하고 똑같네. 여기 담고. 여기는 올림픽대로입니다. 지금 강변북로도 좋지만 저는 이 올림픽대로를 더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강남에 살았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다니고, 여기는 조성이 너무너무 잘 돼서 달리면서도 여러가지 그런 식물들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과가 다 끝나셨네. 멋진 주말이 돌아옵니다. 금요일부터 거의 주말이죠, 그죠? 진짜 직장 생활을 하면 진짜 주말이 그렇게 소중한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입장이 바뀌어지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말이 너무 많다, 공휴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직장이 되어 보니까 와, 진짜 사람이 어쩜 그렇게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와, 올해는 진짜 국화꽃을 좀 많이 길러보고 싶다. 마지막에는 국화꽃만 남거든요. 항상 마지막 꽃이 배추꽃입니다. 배추의 성장은 진짜 딱 3개월이잖아요 3개월만 고생하면 그 긴장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부지런한 그 무하고 배추가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3개월 만에 딱 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애기는 김치를 엄마 썰기 싫어서 안 먹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종종종 썰어서 통에다 한 통 담아서 그걸 주면 아마 1년 동안 먹을 거예요. 배추 큰 포기로 한 2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안 먹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밀리네요. 어떡하지요. 올 때는 한 33분이니까 양수리까지 하면은 40분 정도 걸렸는데 갈 때는 얼마나 걸리나 스타트부터 한번 봅시다. 시간대 오늘은 저 멀리 원주에 사시는 그 연을 연구하는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 저번 작년에 유튜브 연날리기를 보고 저한테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인연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전화번호를 제가 찍어드렸는지 전화가 왔어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연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연도 문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연은 어떻게 보면 되게 동심이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그런 추억의 연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잘 연구를 이루어지고 어떤 나라에서 그런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복잡하고 얽히고
그 전통이라는 그 맥을 잇는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막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고 막 그런 자기네들의 그런 협회의 어떤 싸움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러면 나이가 지금 31살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 연구하는데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나만의 그런 유튜브를 한번 그걸 한번 시작해봐라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연만 들어서는 밥 굶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어디 주류 회사에서 뭐 알바도 하고 굉장히 지금 그 진로에 대해서 되게 방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연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진짜 연은 되게 과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뭔가 정확히 맞아야지만이, 이게 모든 게 이치가 맞아야지만이 뭐가 되듯이 연도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절대 뜨지 않고 막 풍차 도는 것처럼 돌아버리고 그런 현상을 발견해서 배꼽지고 웃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연을 풀 발릴 때 그걸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연 그 속에 그 대나무가 너무 두꺼워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형적으로 대나무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대나무를 그 물에 떠내려온 걸 하나를 주워가지고 그걸 쪼개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온 연들은 잘 떴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이렇게 한결같이 무슨 그 바람 방향이 정해진 지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강에서는 많이 날리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강에도 그걸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실에 그 병을 깨가지고 사금팔이 그런 거를 입히기 때문에 그 연이 잘못되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중으로 높이 뜨기 때문에 어디에 거기에 무슨 구역에 가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기를 해가지고 한강 연날리기도 없애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날렸던 그런 동심의 연을 진짜 그 맥이 끊어지지 않나 되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옛날 개구장이 친구들이 그 연 만들어가지고 잘 띄웠던 게, 어떻게 그 코올리기가 그 연을 그렇게 그 형들하고 만들어갖고 잘 띄웠는지 정말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에는 그 기와집 논이었는데 겨울 되면 이제 거기에 애들이 그 공차고 노는 완전 운동장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겨울 때 거기서 계속 연 날리고, 그 백아산 그 산을 향해서 연이 그쪽 바람이 항상 거기도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원주는 그 분지가 돼가지고 연 날리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연의 미련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연을 차에 싣고 계시냐, 양평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을 왔는데 하필이면, 그래서 다음에 한번 만나서 연을 한번 가져와 우리 드물머리 가서 한번 띄워보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을 되게 방패연을 좋아하거든요. 방패연으로 천장 같은 거를 이렇게 조명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또 우아하고, 그러니까 대형 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조명 시설을 해서 그 연 창호지 밖으로 새어나온 옛날 아득한 우리 그 창호 발에는 문 같은 느낌, 그런 걸 연출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천장이 좀 높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정말 그 한지 공예 올해도 한번 연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작년에 진짜 그 얼음밭에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얼마나 그 빙판길을 그냥 달려다니고 엎어지고. 이거 정말 작년에 너무 재밌었어요. 올해도 그렇게 추운 겨울에 그거는 분명히 유튜브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린 시절에는 해보지도 못했거든요. 특히 남자들이나 했지. 어디 여자들이 연도 만들고 썰매를 만들어 봤으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 바보투는 어렸을 때 막 학교 교실 그 미닫이 밑에 그 철사 빼다가 막 그 썰매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썰매도 작년에 만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완전 유리알 같은 데는 칼날이 날카로워도 잘 나가는데 또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날을 바꾸고 뒤집고, 아유, 그래도 정말 재밌었어요. 얼음물에 빠지고, 미끄러지고, 정말 벌써 아득한 추억이 됐네요. 1년인데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집니다. 우와, 어머, 제 뒤에는 노을이 져갖고 색감 진짜 예쁘네요. 우와, 서울이 그냥 분홍색이에요. 우리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 용산 쪽에는 그냥 핑크빛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호대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김장 거의 다 하셨죠? 지금 이번 주까지도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 가족, 그러니까 한 명당이 아니라 그래도 가족 단위를 하니까 그 정도지. 정말 우리 유튜버님들 정말 김장들 정말 많이 하시고, 이제는 봉사하는 팀들이 이제 막바지라서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가정집거 하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밖에 진짜 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절 그리고 교회, 저는 제일 끝 라인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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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 양반 달리지도 못하는데 뭐 어차피 차 밀리는데 저렇게 그러나. 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귤 3일 때는 간식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차 밀린다고 빨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시쯤에 벌써 차가 밀려버리네요. 강변북로는 그래도 잘 달린다. 아이고, 밤푸덕이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항상 저쪽에 쳐다보면 저쪽이 잘 나가면 저리 가고 싶고. 맛있다. 주먹보다 더 큰 왕귤, 파랑귤 있죠. 이건 수입품이에요. 이거는 속에 알맹이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 내 깠어요. 와, 제가요 최근에
구독자 1400명 정도에서 되게 마음이 아유 그냥 느긋하게 그냥 대충 가자, 그냥 욕심 부리지 말자, 막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마음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 유치님들이 막 이렇게 구독자가 쭉쭉쭉 늘어가는 거 보니까 아, 마음이 좀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12월까지 구독자 2000명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게 없이 브이로그만 이렇게 올리고, 저는 아름다운 자연 그런 거, 쇼츠 그런 것만 올리다 보니까 뭐 특별한 어떤 구독자를 모으기는 힘들잖아요. 그냥 나의 행복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 달 만에 거의 한 약 500명 가까이 구독자가 생겼어요. 정말 쑥쑥쑥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역시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만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목표는 12월 말일까지 그냥 2000명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었는데, 한 오늘쯤으로 2000명 구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신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들 진짜 감사드리고, 저는 예전에 유튜브 하지 않을 때 유튜브를 보면 저는 무조건 좋아요, 구독 그렇게 눌러줬거든요. 저는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당연히 내가 봤으니까 구독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와, 보고 구독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미 구독이 눌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눌렀는지 그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정말 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과연 남들도 그러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댓글도 굉장히 잔인하게 달잖아요. 어느 집에는 김치를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조명 탓이거든요. 저도 항상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찍을 때는 그걸 각도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방향을 돌려봐요. 왜냐면 그 뭐 형광 조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집 조명이 안 좋을 때 자연광은 훨씬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막 색이, 그 고춧가루가 색이 굉장히 붉은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갈색처럼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저 김치를 누가 먹냐, 저것도 김치라고 하냐, 막 이렇게 막 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칭찬을 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공감해 주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게 막 10대 개씩 달렸는데 그분이 보면 너무 상처 입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누가 고춧가루가 그렇게 갈색 고춧가루로 김장을 담겠어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처음에는 다 아마추어잖아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카메라를 딱 이렇게 켜는 순간 자세하게 하나라도 좀 섬세하게 찍어야 되는데 막 많이 보여주고 싶고 막 욕심이 생겨서 막 이거 줌을 당겼다 놓쳤다 막 흔들었다 아주 오두방정을 다 떨잖아요. 그걸 다 그냥 세팅을 해야 되는데 편집도 못하고 이제 그게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 영상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아픈 그런 댓글을 달아줘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팠답니다. 분명 그분은 그 조명이고 그 유튜버 초보실 것 같아요. 근데 찍을 때는 이렇게 우리 화면으로 보면 색감이 선명한지 안 선명한지 알잖아요. 저도 저번에 김장을 하는데 저희는 그 카페 분위기 조명이기 때문에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색깔이 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영상 올라가고 난 그 후에 보니까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찍으실 때도 그 각도에 따라서 그 조명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경험자기 때문에 아마 조명 때문에 그럴 것 같다고 그렇게 댓글을 하나 달아줬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은 예민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고무다라에 대해서 그 유해하다 막 그런 댓글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나쁜 거는 다 알지만 그 많은 김장을 할 때 고무통 아니면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당장 어디 스댄을 그렇게 큰 볼이 어디 있어요. 진짜로 그 양념 정도만 그냥 그 스댄에 다 하고 씻고 닦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용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일침을 놓더라고요. 거기다가 음식한 걸 누가 먹냐? 누가 먹어요? 본인들이 먹겠죠. 안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분들은 맛있게 해서 겨울김장해서 맛있게 드시는데 씻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차라리 그 고른 다라란다 대야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집집마다 전통적으로 어쩔 때는 제가 김장하는 걸 보면서 와, 저 다라만큼 대야만큼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2명밖에 없는데 그냥 그 고무대야는 그냥 사람 목욕다라는 대야 같은 게 수십 개씩 마당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이고 사람 숫자가 저렇게 사람 숫자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상처를 입지 않게 댓글을 달았으면 그게 안 좋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거기다 한 걸 누가 먹냐는 무슨 뭐 동물 느낌 그런 취급을 하시는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를 때 그 리어커에다 싣고 가는데 그걸 어디다가 그 조그마한 스탠 볼 거기에다가 할 수도 없고 고무 다라에다가 아유 다라가 맨날 달아에 그건데 거기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안 된다고 그렇게 댓글을 다시더라고. 김장할 때는 진짜 그게 없어서 못하죠. 옛날에 저희는 큰 집의 마당에 수족관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한 칸에다 옮겨 담고 그 큰 그 수족관에다가 김장을 하니까 진짜 트럭으로 한 차가 거기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시골 같은 데는 크게 구덩이를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 비닐 이렇게 깔고 그냥 한 곳에 그냥 다 저장 300포기 막 500포기 하신 분들은 포크레인으로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그래서 오래간만에 오는 거야. 오늘 우리 애기한테 김치를 꼭 먹도록 해라.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김치도 잘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크니까 다 밥을 사 먹고, 요즘은 서울에는 그렇잖아요. 저는 한 통이면은 막 주스 한 잔까지도 오기 때문에 아예 싱크대를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아, 진짜 놀라운 서울 젊은이들이야. 내 딸이지만 아이고 저러고 어떻게 살려나 싶어요. 큰일이에요. 가서 하숙을 해라 그랬습니다. 하숙집에다 갖다 때려 넣어야 되겠다. 넌 도저히 살림은 할 수 없는 애구나. 그래도 다 시집가면 잘 산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과연 그럴지. 우리 여동생도 그랬거든요. 집 펜테나를 안 빨았는데 시집을 가더니 정말 남편 그냥 맹물을 안 먹이는 거예요. 완전히 항상 뭔가를 끓여가지고 그렇게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는 거는 봤는데, 지금 현재는 한심합니다. 어떻게 너는 엄마를 안 닮았니 진짜. 어릴 때는 김치도 그냥 맛있다 하면서 너무너무 잘 먹고 그러는데 썰기 싫어서 안 먹었다니 그 말이 완전 게을러 가지고 아휴 한심. 진짜 이번에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사는 아들은 진짜로 그렇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힘드시니까 저 한 번만 하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얌전하게 김장을 하고, 그런 청년들도 진짜 효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딸보다 진짜 아들들이 착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칭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3일 됐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금세 지루한 걸 모르고 집에 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해가 너무 빨리 져버리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깜깜해가지고 한 10시나 됐나 보면 7시도 안 된 거예요 어쩔 때. 그래서 초저녁이 너무너무 길어요. 와 달립니다. 여기 오면 여기 공원 있잖아요. 무슨 공원이더라 이게? 청담부 공원인가? 이 공원에 예전에는 되게 놀러를 많이 왔어요. 여기 강남에 살 때 한강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네모로 각얼음처럼 생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보면 얼음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딱딱하게 컵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저는 거의 정약결혼처럼 그런 상황이 돼갖고 저는 절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오빠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제로 엮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이나 그것만 연구를 했어요 맨날. 그리고 내 동생하고 이제 여기를 왔는데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진짜 그 친구가 이렇게 녹힌다고 팍 이렇게 하면은 그게 폭 떨어져 갖고 공중으로 솟아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대 그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안 주고 우리만 먹고, 골탕을 얼마나 먹였는지 바가지를 있는 대로 씌우고 강남에 와가지고 호텔에 가서 맨날 야채만 씹고 진짜 흔들어자에 앉아가지고 월급 때 되니까 5,000원밖에 안 남아. 5,000원밖에 안 남았대요. 얼마나 우리가 골탕을 먹이고 어떻게든지 결혼 안 하고 땡 가버리려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빠가 사장인데 올케 언니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용산에 4,000원짜리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는데 저것들은 강남에서 맨날
몇십만 원짜리 호텔에 가서 저것만 싣고 있으니 진짜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힘을 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월급이 5천 원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찜질방이 이렇게 많이 붐이 되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찜질방 갈 거라고 그랬더니 찜질방이 얼마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이라 그랬더니 100만 원 아유, 정말 만원 하나 잡기 위해서 그 바가지를 써가면서 아낌없이 진짜 정말 저한테 투자를 하고 한 달에 회사에서 저한테 1000만 원씩이 그림 그리는 도구값으로 결제가 되고 그렇게 골당을 먹이고 결국에는 끌려가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결혼 안 한다고 예식장에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오빠가 우리 회사는 바빠서 결혼할 시간도 없다. 부처님 오시는 날 그때를 위해서 니네들 결혼을 해야 되니까 예식장에 가서 예약을 다 해놓고 저한테 우리 집에 와서 달력에 동그라미만 쳐놓고 너는 그날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도 입어본 적도 없고 가가지고 그냥 키가 제가 크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이게 다 맞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입으면은 66 사이즈는 뭐 어떤 걸 입어도 뭐 다리 하나 잘릴 거 없이 그냥 딱 완성 맞춤이었어요. 아휴,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세상으로 가버렸죠. 아이, 바보 같은. 혼자 산다는 저를 기어이 끌어다가 오빠가 결혼을 시켜놓고 결국 또 원위치가 돼버렸어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래서 목걸이가 하나 껌딱지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항상 딸이 엄마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잘 살았을 텐데 자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 인생을 살지 못하고 정말 그런데 그게 운명인데 어떡하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잘 살아보자. 오늘도 지금 만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건 뭐 걱정한다고 인생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즐기고 살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자생력 있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각자 살아가는 거죠. 정말 그 결혼이라는 게 참 의도치 않게 남한테 어떻게 이렇게 끌려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케이스에 하나인데 정말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연애를 안 해봤겠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들 많았는데 결혼을 욕심을 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이가 먹고 40이 되던 해에 결국에는 끌려가. 오빠들의 눈살에 오빠가 그 남자가 없으면은 회사가 운영이 힘들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제가 마음 약해가지고 아유 참 오빠가 저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그래요. 뭐 미안할 거 없다 뭐 팔자려니 하고 사는 거지.
뒤 엎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참, 오, 노을이, 우와, 옆에 아주 서울의 노을도 진짜 아름답습니다. 연시가 하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천호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천호동 천호사거리 정도에 사셨어요. 강남에서 항상 출퇴근을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여기까지 제가 모시다 드리고 밥 먹고 그렇게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익숙해요. 날마다 그렇게 출퇴근을 제가 시켰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제 인생에 오로지 그림만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한 손에 붓을 들고 한 손에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그런 날이 올지. 와, 길을 여기 확장을 시키나봐요. 이게 언덕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와, 예쁘다. 그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려서 가고 싶습니다. 미사리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1시간 걸릴 거,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시간도 체크할 겸 장타도 하나 때릴 겸 하고 있습니다. 뭐야? 왜? 깜짝 놀랐어. 지금 거기 여기 들어가려던 거라고?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안식도 하고 철포도도 2개. 차가 빠지네 이제. 올림픽대로는 굉장히 여기 고개 넘어가면 진달래도 많이 피고 정말 딱 이 고개 천호동 고개 쫙 넘어가면은 공기가 달라질 정도로 정말 하남시 못 미쳐서 그렇게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하남시에 요즘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지고 하남시가 서울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땅을 볼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너무 많이 잡아요. 천의 자연을 다 인간이 다 뒤집고 손을 잡았어요. 천월동에서 밀려나면 양술까지 와버릴지 모르겠어요. 양술도 어마어마한 사람 많아졌어요. 여러분, 전원주택을 그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도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원주택지 할 때는 도로를 이렇게 각을 내서 이렇게 뭐 바둑무늬로 자른다든지 다 자르잖아요. 그래서 살 때 도로 지분을 저희가 항상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산다 그러면 95평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10평인가? 뭐 그 지분을 도로 지분으로 다 뺏어요. 그래서 돈은 주는데 평수가 100평이 아닌 거죠. 90 몇 평이에요. 어찌됐든 100평짜리 사면 뭐 200평짜리 사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출을 내가지고 미리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땅을 분양하고 뭐 분양 안 된 거는 미분양은 미분양대로 놔두는데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막 경매에 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게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분양 아니죠, 택지를 개발했던 그분들이 그 대출을 내가지고 그 은행빚을 못 갚을 경우에는 그 도로 같은 데다가 그냥 그 압류를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이제 그게 떠버리는데 진짜 완전히 뒤통수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 도로가 첫 번째 땅을 살고 온 사람들은 그냥 길이 있으면 무작정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번을 꼭 그 도로에 지번이 그 도로 명시가 돼 있는가 그거를 꼭 확인을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사람들은 물론 이제 뭐 허가도 없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런 맹지를 그냥 이렇게 땅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던 그런 길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땅만 샀다가는 진짜 다음에 아주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조건이 맞아야 허가가 떨어지는데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전원주택지 그냥 무조건 땅만 막 눈에 들어가고 막 좋다 그러면 그냥 홀랑 사버리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되겠어. 그래서 도로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죠? 이용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뭐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막 법적으로 막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무슨 상수도를 묻는다든지 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꼭 그 주인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그 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건이 사사건건 전부 다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기존에 집이 있더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원주택을 꿈꾸고 계신 분들은 꼭 그런 부분을 도로에 대해서 첫 번째 진입로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가 이게 맹지인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아지는 팁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우리 자연의 오빠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 큰오빠라는 분이 우리 연 만들고 막 그랬던 그 오라버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번에 이만해서 우리 동네에 그 진입로인데 올라가는데 그쪽 일부분이 경매에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그리고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번날에 집에 갔는데 문득 여기에 경매가 붙었었지. 그럼 그때 경매를 우리가 그걸 그 전체 마을 사람들하고 저기 의논을 해서 경매를 받을까 하다가 저도 그냥 그 상황을 놓쳤는데 그게 경매가 입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막 컨테이너 박스를 막 실어다가 막 도로에다가 막 수북하게 싸놨. 그래서 뭐라고 보니까 이 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그 땅 살 때 도로 지분에 평수가 빠져 있거든요. 돈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하나 제가 이렇게 전부 다 공부를 해봤더니 그게 돈이 모자라면 그런데 농협 같은 데서 대출로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거 못 갚으면 거기에서 그냥 바로 경매에 넘겨버린다고 그러네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해결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로가 진입로가 없어져 버린다? 그럼 공중으로 떠다녀야 자동차가 날아다녀야 되나?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감히 그걸 어떻게 거기를 하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땅 주인 마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휴,
참 살다 보니까 진짜 모르는 부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사이트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도로를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길쭉한 거기 거의 한 4m 도로인가 거기가? 그래서 막 너무 힘해요. 되게 지금 미사리에 다 왔습니다. 곧 양수리 여기만 우리 미사리도 엄청 많이 변했죠. 미사리가 완전히 옛날 우리 카페에 놀러 다니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체가 도로도 아주 그냥 한 8차선 도로가 아주 신호등 하나도 없이 아주 너무너무 잘 돼버렸습니다. 정말 이 도로를 다닐 때마다 아이고 길이 2차선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안 좋았는지 언제나 이 도로가 좀 될까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좋게 돼버렸어요. 정말 이거 하나는 아주 천점입니다. 천점. 스타필드가 생겨가지고 정말 아주 편리해졌어요. 시장도 여기서 다 볼 수 있고 서울 가면서 보고 가고 오면서 보고 가면서 보고. 하남시는 금단산이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아요. 하남 재래시장도 있고. 하남에도 보니가 작년에 보니까 날아오더라고요. 우리 양수리만 날아온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하남시에는 막 보니에게 먹이까지 줘가면서 보니 유치 작전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대로를 진짜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앞에 금단산이 진짜 너무 아름답죠. 저는 금단산 되게 사랑합니다. 신호등 하나도 없이 이렇게 여기 미사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잘 해놨어요. 강변북로보다. 강변북로는 신호등이 중간중간 되게 많은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지하도로 넣어가지고 정말 설계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점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우측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잡아지고 정말 주차장도 넓고 정말 외곽에다 잘 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시내 중심에 있으면 너무 힘든데 외곽에 있어서 있습니다.
굉장히 도매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여기 하남시 꽃상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저쪽에 하남시로 빠지는 그게 중부고속도로구나. 오늘 주말이라서 그러나요? 여기 삼거리가 좀 밀리네요. 이사리를 벗어나서 이제 팔당댐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와, 시간이 지금 오후야 몇 시야? 몇 시간 걸리는 거야? 4시부터 왔는데 해가 졌습니다. 이제 땅거미가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이쪽에서 어디서 내려오는 거야? 이거는? 옛날에 미사리에 그 가수들이 카페에서 이렇게 라이브하고 정말 좋았는데, 그죠? 추어탕, 여기는 추어탕집이 많네. 우리 양수리는 장어집이 많아요. 장어집, 빵 베이커리, 빵 공장, 하우스 베이커리, 또 위에 있는 게 뭐더라? 진짜 빵이 되게 맛있긴 한데 빵도 되게 비싸요. 빵이 뭐 보통 4,000원, 6,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빵 조금 사면 그냥 4, 5만원. 와, 수제비 먹고 싶다. 다슬기로 만든 수제비, 전라도 수제비, 닭칼국수. 지금 냉동실에 제가 다슬기 잡아다가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데쳐서 그 따까리까지 다 떼가지고 비닐봉지에 싸서 냉동실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로 와, 팔당댐입니다. 와, 여기는 안개 자욱하네요. 안개가 껴가지고. 조명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팔당댐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한 1km 될까? 1km. 양술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한강으로 내려가는 게 한강이 이렇게 넓어요. 진짜 조각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이 한 20개 정도 넘겠어요.
여기를 건너면 운무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팔당대교. 팔당댐에서 운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막 승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아름답고, 운 좋으면은 정말 너무 멋있는, 막 소나기 여름에 올 때 진짜 멋있어요. 진짜 여행하면서 그런 풍경을 보면은 진짜 너무 황홀하죠. 그런 자연의 어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팔당역이에요. 팔당역 다음에 웅길산역, 그리고 양수역. 네 개 들어가면은 양수리가 나옵니다. 뭐가 자동으로 보내주는가? 이 터널이 없을 때는 팔당댐 있는 데로 다녔거든요. 있어요. 골짜기마다. 그럴 때 비 올 때, 눈 올 때 정말 운치 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또 터널 속으로 쏙 들어가고, 눈이 올 때도 이렇게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아름다워요. 전 능내에 반해서 양수를 좋아하게 됐어요. 능내도 수없이 갔었는데. 양수가 나왔습니다.
양수대교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양수대교도 엄청 깁니다. 여기가 댐이기 때문에. 세미원 두물머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밑에가 두물머리가 있어요. 어제 저녁 몇 시에 갔지? 12시에 갔나? 하루가 되게 긴 것 같습니다. 안녕, 잘 가세요. 저는 이쪽으로 가면 홍천 양평으로 갑니다. 우리는 양수리로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사시는 분들 양수리가 어디냐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요.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은 양수리가 어딘지 잘 아시겠죠? 팔당댐만 건너가면 서울이에요. 우와, 제가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불빛 저기 할 때 진짜 아름답거든요. 저기 그 서울로 가는 그 길 빛이 너무너무 여기 곡선으로 정말 아름다워요. 양수리에 입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 시골이죠. 이런 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시골을 좋아할까요? 양쪽으로 이렇게 물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다리거든요. 그런데 물안개가 피어오르면 양쪽에서 이렇게 물안개가 올라와서 여기 터널을 만들어요. 물안개 터널. 우와, 저쪽에 두물머리 쪽에 진짜로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노을을 계속 비껴갑니다. 다 왔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수리 멀어요? 차가 밀려서 멀죠. 그죠? 1시간 걸렸나? 어제는 40분밖에 갈 때는 안 걸렸는 차가 없으니까. 세미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미원 다음 두물머리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리가 2개예요. 여기도 다리, 저기도 다리. 아름다운 양수리.
진짜 여기는 어디를 가든 양쪽에 물이 있다. 완전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호수의 불빛 반영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여드려야지. 안 보시나요? 양쪽으로 전부. 인내에 다 왔습니다. 양수리 전통시장으로 갑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